랑글레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었는데 오늘 이 풋볼 데일리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속에 랑글레가 여전히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 영상에서 랑글레가 한 번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물론 훈련 영상에 잡히지 않아도 그 다음 경기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있지만 랑글레가 지난 경기에서 근육 부상처럼 나갔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벤 데이비스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최소한 다음 경기부터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복귀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랑글레가 빠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산체스와 탕강가 단 두 선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토트넘에게 뉴캐슬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랑글레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니까 랑글레 대신에 산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산체스가 왼쪽에서 뛰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스텔리니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냐? 로메로를 왼쪽으로, 산체스를 오른쪽에 두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탕강가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탕강가도 브라이튼전에 물론 센터백은 아니었지만 페리치 대신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서 왼쪽 측면에서 뛸 때 정말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스텔리니가 지난 경기는 산체스를 투입하면서 오른쪽에 둔 건데 산체스가 오른쪽에서도 수비가 매우 불안했죠.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포로 그리고 다이어 이 두 선수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보통 포로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다이어의 커버 능력도 좋지 않아서 보통 로메로가 오른쪽에 배치가 됐을 때 로메로의 역할은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하고 다이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산체스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이 로메로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큰 자리라서 포로의 부족한 수비력도 산체스가 커버를 하지 못하고 다이어의 부족한 수비 커버력도 산체스가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산체스가 오랜만에 경기에 출장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매우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랑글레가 나올 때는 랑글레가 빌드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산체스가 나오게 되면 산체스는 탕강가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탕강가와 산체스는 발밑이 매우 투박하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경기 실점 장면들을 보면 산체스 쪽에서 많은 실수가 나왔었거든요. 특히나 첫 번째 실점 장면 산체스가 볼을 받는 장면인데 산체스가 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볼을 가랑이 사이로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산체스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산체스가 애초에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니까 산체스가 볼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본머스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산체스가 당황을 하게 되고요. 이때 포로에게도 압박이 붙으면서 산체스가 포로에게 부담이 되는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로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리블을 무리하게 하다가 볼을 빼앗기죠. 그리고 볼을 빼앗기는 순간 본머스가 공격을 전개하고 한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데 이때 산체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산체스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 또한 빠르게 달려오지 못하면서 본머스가 너무나 쉽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산체스가 침투하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못 잡고 다이어도 못 잡은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던 장면이고 두 번째 실점도 보세요. 본머스가 정말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걷어내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포로가 클리어링 미스를 합니다. 그래서 볼이 뒤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이 뒤로 떨어지면서 앞공간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본머스의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다이어가 공격수를 따라가지 않고 스피드에 자신이 없으니까 또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본머스의 선수 한 명이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때 산체스가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일단 다이어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본머스의 공격수가 너무 여유롭게 볼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측면에서 본머스의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체스가 이번에는 포로의 뒷공간 포로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산체스가 1대1 상황에서 완벽하게 돌파를 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돌파를 당하니까
어설프게 볼을 걷어내다가 뛰어들어가는 본머스의 공격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본머스가 또 너무나 쉽게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토트넘은 이 산체스를 투입했을 때 애초에 포로와 다이어와 산체스 이 세 명의 오른쪽 라인이 수비적으로 정말 처참할 정도로 불안했고, 플러스 후방 빌드업에도 굉장한 미스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뉴캐슬에서 포로와 산체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혹은 탄강가가 나온다면 그쪽에서 뛰는 뉴캐슬의 공격수가 조엘링톤이거든요. 근데 뉴캐슬의 공격 방식 중 하나가 조엘링톤이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좋아서 조엘링톤 쪽으로 패스를 단순하게 붙여놓고 조엘링톤이 수비수와 경합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런데 조엘링톤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렇게 측면 수비수와 몸싸움을 했을 때 대부분의 측면 공격수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포로가 지난 경기만 봐도 수비할 때 피지컬적으로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엘링톤을 막기는 포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기서 과연 산체스가 조엘링톤을 막아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이렇게 조엘링톤이 저돌적으로 들어올 때, 지난 경기에서도 산체스가 저돌적으로 뛰어들어오는 본머스의 공격수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조엘링톤을 과연 산체스가 이번 경기에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큰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원래 왼쪽 측면에 나오는 막시맹은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조엘링톤도 충분히 파괴적인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랑글레가 부상당했을 때 쉽사리 로메로를 왼쪽에 두면서 산체스나 탄강가를 오른쪽에 배치한다는 게 사실 이번 경기 수비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로메로와 산체스의 자리를 다시 바꿔서 산체스나 탄강가를 왼쪽에 배치시킨다, 이것도 약간 무리가 되는 게, 로메로가 오른쪽에 있다면 조엘링톤을 분명히 잘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문제가 되겠죠. 왼쪽에서는 알미론이 부상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알미론의 돌파 능력을 과연 산체스가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고, 페리치 또한 이 알미론의 스피드를 따라가기에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수비수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체스의 불안한 수비가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탄강가가 나올 때도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알미론이나 조엘링톤 뿐만 아니라 최전방에 이삭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엘링톤 쪽으로 로메로가 쏠리거나 알미론 쪽으로 산체스가 쏠리면 이삭이 계속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거고, 침투해 들어가는 이삭에게 기마랑이스나 트리피어 같은 롱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계속 볼을 찔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는, 과연 이삭이 뛰어들어갈 때 과연 다이어가 이삭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토트넘이 벤 데이비스도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랑글레까지 빠져버리니까 왼쪽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진 상태고, 그리고 애초에 센터백의 백업 자원이 탄강가와 산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오든 다음 뉴캐슬전이 굉장히 불안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스텔리니 감독이 스킵을 내리면서 스킵을 3백의 왼쪽에 두는 선택을 하고 앞쪽에는 파페사르를 배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스킵이 후방에서 뛰다 보니까 스킵의 활발한 활동량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지난 경기만 해도 산체스가 너무 불안해서 전반전에 교체로 들어왔다가 후반전에 교체로 나갔기 때문에 스텔리니 감독이 이러한 포지션 변화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탄강가나 산체스를 투입하지 않고 3백을 고집하지 않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4백으로 바꾸면서 스킵, 호이비에르, 파페사르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토트넘이 4백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는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수비 라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좌우 측면에 있는 포로와 페리시치, 이 두 선수는 윙백의 성향, 아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죠. 특히나 페리시치는 측면 공격수나 마찬가지인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포백의 풀백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비적인 부담이 늘어나는데, 포로는 애초에 수비적인 측면이 매우 안 좋고 페리시치도 윙백에서는 모르겠지만 풀백으로 나오면
수비적인 측면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좌우 측면에서 수비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트넘이 3백을 쓰는 것도 애매하고 4백을 쓰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변형 3백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포로 쪽에 탕강가나 산체스 이런 선수들을 투입해서 아예 오른쪽 측면 수비는 수비적으로 가져가고 왼쪽에 있는 페리시치를 공격 상황에는 올려서 페리시치의 수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형태. 그러면서 다이어, 로메로, 탕강가나 산체스 이런 선수들이 연쇄적으로 커버해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리고 페리시치가 수비가 되면 빠르게 내려와주면서 다시 포백을 만드는 이런 형태도 사실 기대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산체스나 탕강가, 랑글레 백업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두 선수의 수비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모험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사실은 랑글레의 정확한 부상의 정도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라는 오피셜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황상 랑글레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랑글레가 빠지게 된다면 사실 지난 경기도 랑글레가 나간 이후에 산체스가 들어오고 토트넘이 2골을 넣었지만 3골을 실점하면서 본머스에게 졌거든요. 이거는 토트넘의 수비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였고 애초에 현재 토트넘이 리그 전체에서 실점이 45개의 실점으로 리그 7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시즌 동안 7경기 동안 과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수비를 토트넘이 어떻게 복구하느냐. 특히나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랑글레 이런 주전급, 특히나 토트넘에서는 그래도 수비가 준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수비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스텔리니 감독이 수비를 안정화시킬 방법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